여러분, 한 달에 식비로 얼마를 쓰시나요? 아낀다고 신경 쓰고 노력했는데 막상 카드 명세서를 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커피 한 잔, 편의점 도시락 등 큰 금액을 사용한 적은 없어 별거 아니지 하고 넘겼는데 항상 카드 값은 식비에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무섭게 쌓이는 것이 식비입니다. 이 식비를 잡으면 카드값도 진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비 절약을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루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꿀팁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식탐을 쫓아 그냥 신용카드를 긁으면 안 됩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식비를 줄이는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은 애초에 돈 쓸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식비 예산을 설정하고 미리 식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고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달 식비는 50만 원만 쓰겠다고 생각했으면 통장에 50만 원만 입금합니다. 그리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식비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매일 금액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카드를 긁기 전 이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를 가지 않고 동네 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에 이런 마트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없다면 GS마트나 롯데슈퍼도 괜찮습니다. 일단 대용량 판매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지 않고 의외로 할인 행사도 많이 합니다. 또 문 닫기 전에 가면 밀키트나 고기 같은 유통기간이 3일 정도 남은 제품을 싸게 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소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집에 가서 뭐 먹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모든 직장인들이 똑같을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충동적인 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한 달에 식비로 100만 원 쓰는 것은 금방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짜놓으면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단에 필요한 재료만 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소비 통제 시스템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못 하는데요. 저는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 일주일 식단으로 검색해 보세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신 다양하고 많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단에 있는 메뉴의 레시피를 검색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주일씩 식단을 만들고 장을 보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식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들의 소비 패턴을 최적화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먹기 위해 몸이 편하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식재료를 들고 오기 싫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강편식품과 함께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아니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배달 앱을 켜고 치킨을 시킨 뒤 음식이 오기 전까지 넷플릭스를 보며 기다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한데 당연히 장도 보기 싫고 집에 와서 요리하기도 귀찮습니다. 이렇게 몸이 편해지면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배달앱은 지름신의 소원장입니다. 특히 배달앱은 음식의 최소 주문 금액이 보통 10,000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음료수를 추가하고 배달 수수료까지 더하면 20,000원은 금방입니다. 제 주변에는 퇴근하기 전부터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서 뭘 먹을지 고민하며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의점이 마트보다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으로 사면 더 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한 번 잘못 들인 습관은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편의점은 급할 때만, 배달앱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셔야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식단을 짜고 마트에서 미리 사둔 재료를 사용하여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꿀팁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가 아닌 편의점에 가고 요리를 하지 않고 배달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만 배는 고파서 먹기는 해야 하는데 귀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넷플릭스 실컷 보고 1시간이나 2시간 투자하면 일주일이 편해지고 식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밀프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드는 것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식단을 만들고 장을 본 후 밑반찬이나 간편식 몇 가지를 미리 만들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 놓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가 아닌 최대한 간편하고 오래가는 메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감자볶음, 감자조림, 계란장조림, 두부부침, 오이무침, 버섯간장볶음 등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보면서 그냥 따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근 후 배고플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고 메뉴 고민이나 외식의 유혹을 떨칠 수 있어 충동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쓰는 구조를 미리 세팅해 두고 일주일 식단을 짜서 계획적으로 장을 보고 편의점, 배달앱 같은 불필요한 지출 루틴을 끊고 주말에 간단한 반찬만 준비해도 우리는 스스로 돈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하다 보면 점점 생활이 바뀌고 식비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비를 줄여서 돈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실 건가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미국 주식을 사거나 IRP나 ISA 계좌에 넣고 재테크를 한다면 어떨까요? 적은 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시간이 돈을 불려주고 복리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비 절약으로 힘들게 아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